15,000여 교회가 참여해 21일간 진행되는 초교파 기도회, 오른교회 단일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교계와 정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종교계 공동행사가 열렸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 목회자들의 사역을 돕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국제교회 성장연구원 CGI 총재 이영훈 목사가 미국에서 열린 CGI 컨퍼런스에서 기도의 능력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일 백석총회관에서 정책 간담회 및 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매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오른교회 단일 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과 성령, 치유를 핵심 가치로 26회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된 첫날부터 전국 교회와 해외에서 6만여 명이 온라인으로 동시에 예배했는데요. 그 현장을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 성도들,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15,000여 한국교회 성도 3,700여 명이 모인 2023 다니엘 기도회 첫째 날 현장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 예배로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도회 첫째 날 경기 남부 700여 개 교회가 참석해 해당 지역 복음화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구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라를 주제로 기도회를 진행한 김은호 목사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라며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해답을 구하는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 앞에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다니엘 기도회는 오른교회에서 199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6번째를 맞았습니다. 총 3가지의 핵심 가치인 성령과 치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들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참여 성도들은 기도회에서 3가지 핵심 가치를 느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성령님께 간구할 때 저에게 영적 호흡도, 영적인 그런 변화도 또한 새롭게 치유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연합해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지역을 뛰어넘어서 또 열방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함께 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기도회는 매일 다른 설교자와 찬양팀, 문화 공연팀으로 구성됩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조혜련 집사, 스티븐 모리슨 장로, 유은성, 김정화 부부 등 국내외 유명인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21일간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는 전국 복음화를 위해 경기, 전남, 대구, 강원 등 전국 20곳을 위해 기도하고 오는 21일 북한과 해외를 위한 기도회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종료 후에는 구티비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취약계층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종교계 공동행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종교계는 함께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공동 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제 활동을 뜻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교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3 사회적 경제 종교계 공동행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주최로 2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이 행사는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한 협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독교와 가톨릭, 불교가 돌아가면서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에는 예장통합 김희식 총회장과 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과 가톨릭 불교계 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종교계가 한자리에 모여서 2023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종교계 공동행사를 갖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행사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짐과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 한국 교회와 종교계에 더 풍성하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종교계는 성도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종교계의 다양한 자원이 사회적 경제의 인식 확산에 쓰일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활성화 캠페인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번 행사를 주관한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종교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2천여 명의 목회자, 성도들과 함께 사회선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00여 개의 기독교 사회적 경제 기업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종교계의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종교 최고 지도자상이, 전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됐습니다.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이 이 자리를 아주 온화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서 우수한 사회적 기업가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 공동구매, 세제 등을 통해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범종교계 공동선언을 통해 종교계 연계자원으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사회적 경제기업 경영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웃사랑, 나눔, 자비의 정신을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의 가치가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적극 지원하고 관심을 갖는다. 이날 행사가 끝난 뒤 종교계 인사들은 종교계의 우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마련한 체험 부스를 돌며 격려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과 교회 성도수 감소 등 교계는 변화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목회자가 바로 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목회자들이 급변하는 사역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최근 챗GPT와 바드, 알파고 등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한국 교회는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학과 교수진은 급변하는 환경 속 한국 교회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성도 맞춤별 사역 제공, 교회 행정 업무의 감소 등 이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가진 불안전성으로 인해 인공지능을 완전히 신뢰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를 넘어 목회자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목회 교육자를 세워 기독교가 새로운 환경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설교가 고민인 목회자들을 위한 책이 나왔습니다. 설교학 교수 류용열 목사는 명설교를 통해 목회자가 올바른 설교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팀 켈러, 찰스 스펄전과 마틴 로이드 존스 등 기독교 역사를 이끈 목회자 20명의 설교문을 분석합니다. 류 목사는 설교자의 생애와 설교 세계를 해석해 독자들에게 제공합니다. 특히 설교자가 사용한 말하기 방법을 연구해 목회자가 실제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알려줍니다. 또한 류 목사는 설교문 속 한국 교계에 던지는 메시지를 시사하며 목회자와 성도들의 적용을 돕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선교적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외 유명 신학 교수들은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선교적 사명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핵심 가치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세상에 성도를 파송했다는 선교적 해석학을 통해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개념을 통해 저자들은 성경의 의미를 설명하고 설교 방법을 제시합니다. 저자들은 특히 성경 속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설교에 담아 그리스도 중심의 선교가 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국제교회 성장연구원 CGI 총재 이영훈 목사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EWPC에서 열린 CGI 컨퍼런스 주강사로 참석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이를 CGI 컨퍼런스에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 비결은 기도라며 오직 기도만이 교회 부흥의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도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전한 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강력한 능력으로 기도하며 부흥을 이끌어가는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모인 CGI 멤버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정책 간담회 및 제46-1차 실행위원회를 2일 서울 서초구 백석총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기도하는 총회로 알려진 백석총회는 지난 45회기에 이어 이번 46회기에도 기도 성령 집회를 매월 권역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회는 설립 45주년을 기념해 조직했던 기도 성령운동 본부를 상설화하고 기도 백석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9일부터 전국 단위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총회장 시작하고부터 겸손과 섬기자고 했으니까 우리 모두 다 이번 회기는 노회사나 청회사나 상비구에서 섬기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존경받는 그런 우리 실행위원들이 되기를. 또 총회는 설립 45주년을 기념하며 2023 대한민국 성탄축제를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성탄축제는 광화문과 정동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20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갖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성혁명 흐름에 맞서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제3차 국토순례를 완주했습니다. 이를 거룩한 방파제 측은 경상북도 경주를 시작으로 강원도 고성까지 25일간 이어진 402km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지역 교계와의 연합을 통해 주로 수도권에만 머물렀던 반동성애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토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과 7월엔 각각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남 목포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이어진 1, 2차 국토순례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거룩한 방파제는 올해 순례 행사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더 큰 규모의 순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랄 나눔재단이 2023 ESG 컨퍼런스를 오는 13일 개최합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끓는 지구의 경고, 기후위기 시대, 2024 ESG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원장, UN 글로벌 컴팩트 유현철 사무총장 등 국내 ESG 경영 실무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상생협력과 발전 방향성을 논의합니다. 미랄 나눔재단 정형석 대표이사는 이번 컨퍼런스는 미랄 재단이 주최하는 첫 ESG 컨퍼런스로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리더들이 모여 바람직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11월 7일까지 미랄 나눔재단 기빙플러스 홈페이지 혹은 SNS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구 동신교회가 경북대학교 내 글로벌 기독센터 재건축을 위해 7억 원의 후원금을 1일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구 동신교회 문대원 담임 목사와 경북대 임한휘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전달금은 노후화된 기독센터의 증축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기독센터는 1955년 세워진 경북대의 남학생 기독생활관이 시초로 현재는 기독교연합회, 기독교수회 등 교내 기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글로벌 기독센터 건립위원회는 노후화된 시설을 재건축해 글로벌 기독센터로 만들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예산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와 센터 건립위는 국립대로서 대구 경북 지역 기독 학생 양성에 힘쓰고 있는 기독센터의 재건축을 위해 지역사회와 교계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 여당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구상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2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다룰 가칭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특위위원장에 조경태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어 이번 주 내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메가서울 구상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이런 구상이 현실화되기까진 주민들의 이해관계 등 난관이 적지 않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철 이슈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방안을 찾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과거 북한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대전차 무기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무장단체들과 제3세계 국가의 무기 판매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전쟁으로 김정은의 군사모험주의 집착 성향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됐지만 주 재료인 배추 가격은 1년 전보다 크게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배추 도매 가격이 10kg당 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5,561원에 비해 44%가량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도매가인 6,838원과 비교해도 약 17% 높은 가격입니다. 이는 최근 기상 악화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농경연은 다만 이달 중 배추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순차적으로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에 실패해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지휘부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9명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7개월 만에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형사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규탄했습니다. 한편 참사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문홍 전 목포 해양경찰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이재두 전 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QTV 뉴스 권현석입니다. QTV 월드와이드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3차 해양 방류를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3차 방류에서 1, 2차와 마찬가지로 약 7,8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달 25일 오염수 정화 설비 배관 청소 도중 오염수가 분출해 작업원 5명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사고와 관련해 도쿄전력은 사고 당일 분출된 액체량을 100ml 정도로 발표했다가 닷새 뒤 수십 배인 수리터 정도로 정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31일부터 연이틀 가자지구 최대 난민촌인 자발리아 주거지를 공습하면서 국제사회 반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 공군이 이전 공격과 달리 어떠한 사전경보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더는 공습에 사전경보가 없을 것이란 이스라엘 고위급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난민촌 공습으로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악했다며 민간인의 안전과 보호는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1일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유지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입니다. 연준은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했다가 지난 6월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차기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할 방침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2021년 1월 20일부터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반도 문제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표적 외교 성과로 꼽는 한미일 관계 개선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에서 미국 대표를 맡는 등 한미 관계와 동맹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는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캠벨이 부장관이 되면 미국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 집중하느라
인도태평양 지역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아시아 동맹들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V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은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11월의 이례적인 늦더위는 비가 내리면서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영서 5에서 20mm, 충청도 5에서 10mm, 전라도와 제주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5도, 대구와 부산 24도, 제주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해경 지휘부에 대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족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규탄했습니다.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어른들의 잘못으로 생을 일찍 마감한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